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전국 곳곳에 또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강풍이 몰아친 제주도와 이 남해안 지역에서는 인명 피해를 비롯해서 시설물 피해도 한 85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근데 이 마이삭이 지나간 지 며칠 만에 또 다른 태풍이죠. 이 하이선이 북상을 하고 있어서 더 큰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네, 10호 태풍 하이선은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이선은 최대 풍속이 초강력 수준에 가까운 초속 53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초강력 등급은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4m 정도의 태풍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환산을 하면 시속 194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태풍은 10년 동안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데요. 하이선이 이런 초강력 수준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역대 가장 센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이 2003년 매미였는데요. 이 매미의 최대 풍속이 51.1m였으니까 이 하이선은 이것보다 더 강한 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최근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바비라든가 마이삭의 경우는 서해상을 지나간다거나 동쪽 지방에 치우쳐서 움직였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하이선은 내륙을 가로질러서 올라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태풍을 정통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마에 이어서 또 태풍까지 계속해서 오면서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에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집중호우가 찾아오면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산사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죠. 네, 특히 이 올해는 역대급으로 긴 장마 시기에 이 태풍까지 잇따르면서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이 집중호우 때의 산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짚어봤었는데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죠. 그런데 이번에 이 국내 연구팀이 숲의 산사태 방지 효과를 이 수치로 밝혀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 잘 보존된 숲이 훼손된 숲보다 이 토사 유출을 막는 효과가 한 85배 정도 크다는 건데요. 이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산불이 났던 경북 안동 지역에서 불에 타지 않은 숲과 산불로 타버린 이 숲의 토사 유출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숲이 타버린 곳에서는 헥타르당 2,340kg 정도의 토사가 유출이 됐지만 건강한 숲의 경우는 이 토사 유출량이 헥타르당 27.5kg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숲이 타버려서 거의 없는 곳에 비해서는 이 85배 정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거죠. 이 나무에는 잎이 가진 우산 효과가 있고요. 또 이 뿌리가 가진 말뚝 효과, 또 그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숲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만들면 나무의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숲에 빽빽한 나무가 산사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수치가 85배나 차이가 난다니 효과가 더 실감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3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앞서 이 태풍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은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또 이번에 2.5단계가 수도권에서는 연장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집콕 쪽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번 주 스마트 라이프에 전해드린 이런 클라우드 게임 같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그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는데 그냥 클라우드에서 문서 수정이나 저장 같은 건 저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치하지 않고도 게임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저사양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아주 고사양의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 게임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게임 개발 초기에는 네트워크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 고성능의 하드웨어 없이는 구동이 힘들다는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지난 2018년에 구글과 MS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2019년에 작년에 실제로 이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세계적인 IT 기업들도 이렇게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 2023년 정도 되면 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한 3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다. 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5세대 이동통신 5G 시대에 발맞춰서도요. 이 클라우드 게임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또 시청자분들이 주목한 소식은 어떤 거였나요? 네,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어색했던 답답했던 그런 마스크가 마스크요. 네. 이제는 좀 쓰는 게 익숙해졌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네. 이제 없으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휴대폰 챙기는 것만큼이나 네. 마스크를 챙기는 게 당연해졌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자꾸 벗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 뭐 마스크를 턱이나 코에 걸쳐 쓰시는 분들 길 가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볼 수 있어요. 있게 되는데 네. 서울시가 이 10월 중순부터는 이른바 이런 턱스크, 코스크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는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규정을 살펴보면 이 음식물을 섭취를 한다거나 또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면 뭐 식사나 간식, 술, 뭐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거나 뭐 의료용의 목적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을 예를 들자면 밥을 먹기 전과 후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네. 음식을 섭취하는 딱 그 순간만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술자리에서도 술을 마실 때 마스크를 잠시 벗고 마신 뒤엔 다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뭐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이 현실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뭐 서울시는 당분간은 좀 계도 기간을 두고 이 마스크 착용을 좀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10월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에 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만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신적으로 답답함, 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좀 우울감이랄까요?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오죽했으면 우리가 코로나 우울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뭐 반년 넘게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뭐 불안함이나 우울함, 거기다가 뭐 무기력증까지 느끼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접수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우울증 상담 건수가 벌써 4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엔 마음 방역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런 우울한 감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이런 무기력증이 오는 데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좀 적어지고 제약이 많이 생겼다는 거, 예.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것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예.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 맞게 작은 취미를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해도 자주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상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뭐 취미라든가 활동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요즘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좀 걸러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가짜 뉴스들도 있고요. 뭐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또 우리가 SNS 등을 보면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정보들에 좀 휘둘리다 보면 이런 우울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좀 객관적인 판단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보만 신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는 엄정히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